일주일 전에 살 거, 어제 살 거, 미국이 이란 공격할 때 살 거. 그거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최근에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은 무려 4,000%가 넘습니다. 위가 없어요. 위가 없죠. 계속 오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손실을 낼까요?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요. 장담합니다. 진짜. 지난해 4월경부터 전국의 주식 무료 강연을 시작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걸 저희가 이제 분류해 보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이런 일종의 불안과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까 뭘 사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언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할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끝날다는 거 예측을 또 해야 되고 전쟁이 끝나면 빨리 오를 거라는 거 또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은 써야겠지만 그걸로 나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전쟁이 끝날 거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빠르게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시점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자꾸 어제 살 걸. 일주일 전에 살 걸. 그거 미국이 이란 공격할 때 살 걸.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사야 되는가요?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어느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지만 명확하면 당장 사셔도 된다. 그 이유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3개월 만에 끝내고 6개월 만에 끝낸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슈나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런 수많은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거를 다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예산이랄까요? 그런 걸 좀 짜놔야 될 것 같은데. 짜는 기준이 명확하죠. 뭐냐면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출발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주식 투자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10만 원 정도는 내가 손실 나도 돼. 그러면 그게 내 금액의 10%가 대상된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면 10% 손실 나면 10만 원이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면 100만 원으로 출발한다. 근데 나는 수업료를 조금 더 쓸 수 있어. 주식시장이 원래 좀 손실도 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게 라고 나는 수업료를 100만 원으로 생각하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준비 먼저 한다? 그건 뭐냐면 돈을 잃을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돈을 딸 준비가 아니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주식을 투자할 때 돈을 벌어야지라고 투자하지 말고 돈을 잃어야지 그리고 적게 잃어야지 그렇다면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금액도 그렇게 정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장.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한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돈을 막 벌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손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갖고 투자해야 오랫동안 투자하고 오히려 손실이 줄어들고 이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정한 손실 이상이 나기 시작하면 그 주식을 팔아야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됩니다. 이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기 때문에 기대값에 수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50%고 주가가 떨어질 확률은 50%예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똑같이 수렴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오를 때는 위가 없어요. 그죠? 위가 없어요. 최근에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은 무려 4,000%가 넘습니다. 놀랍죠? 1년 만에 거의 뭐 400배, 500배가 이렇게 주가가 오랐다는 거예요. 그런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없어요. 위가 없죠. 계속 오르죠. 근데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면 한계가 있죠. 얼마가 한계입니까? 마이너스 100%가 한계예요. 내가 빚을 내서 샀지 않았다면. 그러면 잘 보세요. 기대값을 계산해 볼게요.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은 위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의 기대감은 무조건 0보다 커서 손실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손실을 낼까요? 그건 손실을 끝까지 보고 그리고 이익이 나면 빨리 팔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는 뭐다? 손실이 100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끊고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이익이 날 때는 끝까지 갖고 있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손실이 나면 내일은 오르겠지 이런 희망을 역설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살 때 무슨 계획만 세우냐면 이 주식은 2만 원까지 오를 거야라는 계획을 갖고 사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오르는 건 한계가 없는데 오르는 거를 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기하죠. 네. 사람들은 근데 이 오르는 계획만 갖고 있고 밑에 떨어질 계획은 전혀 안 갖고 있어요. 위에 오르는 계획은 필요 없다. 밑에 떨어지는 계획만 갖고 그게 오면 실행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그러면 언제 팔아서 이득을 봐야 돼요? 올라갈 때는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내가 또 계획이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2만 원 올라가면 2만 원에서 10% 빠지면 팔아야지. 이렇게. 근데 10% 안 빠졌어. 그럼 계속 갖고 가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이 됐어. 그럼 3만 원에서 내가 또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난 15% 정도 빠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 안 빠지면 또 갖고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뭘 생각한다? 빠질 때 파는 거예요. 오를 게 파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파냐면 주식을 오를 때 막 팔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지라고 생각해요. 마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은 떨어질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팔아. 그걸 이제 어깨라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 어깨는 여기지만 서장훈 씨 어깨는 여기잖아요. 어깨를 알 수가 없어요. 어깨는 어떻게 알아요, 그럼? 머리를 봐야 어깨를 알죠.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파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또 반론이 있냐면 야, 너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며. 그런데 왜 자꾸 팔라고 그래? 떨어져도 계속 갖고 있어야지. 그게 장기 투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는 한 종목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있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래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손실이 발생하면 안 돼요. 큰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못 하게 돼요. 마이너스 뭐 20% 30%가 계속 갖고 있었어. 그런데 계속 빠져서 마이너스 7, 80%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참지 못하고 팔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은 사기꾼들만 있는 곳이야. 난 절대로 내 인생에 주식은 안 해. 하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를 잘못해서잖아요. 왜 남 탓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계획한 만큼 이상 빠지면 반드시 팔고 새로운 일을 해서 이 주식시장이 오래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50%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은 상승하는 종목을 반드시 투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크게 오르니까 그때 이익을 크게 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만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언제만 해당되냐면 단기일 때만 해당돼요. 투자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그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목적은 나 이제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제부터 20년 동안 할 거야. 30년 동안 할 거야가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올해 나 대박 쳐서 막 아파트 사야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오래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뭘 살 거냐인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나는 바보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 연구해서 막 발견하고 한두 개 걸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한 말인데 케인즈는 경제학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케인스가 뭐라고 하냐면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다라는 얘기예요. 미인 대회. 자, 여기에 시사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미인 대회에서 진 선미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그건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주식, 그게 이제는 전문 용어로 주도주라고 하는데 그런 주식이 뭘까를 이제 항상 고민하면서 투자의 대상을 선정하셔야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투자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를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팔아요. 2배 올랐으니까 다 올랐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15만 원으로 올라. 근데 또 거기서 엄청 팔아. 여기는 다 올랐어. 근데 지금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가 있어요, 없어요? 위를 그래서 먼저 예상하고 예측하지 말라. 주도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는 산업, 두 번째는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가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주식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봤던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서 오르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이 실적이 증가할 게 지속 가능성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보는 거잖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잘하면 3년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주도주인 거죠. 유추할 필요가 없어요. 다 시장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그냥 내가 발견하는 일이에요. 발명하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을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면요. 요즘에 ETF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ETF도 좋은 투자 방법이죠. 그런데 ETF를 투자하실 때는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사고 싶으면 근데 이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수를 투자할 때 ETF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반면에 내가 무슨 예를 들면 방산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엔 굳이 방산 ETF를 살 필요는 없다. 방산 회사를 사면 되지. 개별 주식을 사면 되지. 내가 투자할 수 없을 때 ETF를 통한 투자가 가능할 때 그걸 대체 용어로 투자하는 거지, ETF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리스크 적게 그냥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ETF를 하면은 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또 오래 투자를 하지 못해요. 이게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지만 투자를 오랫동안 하려면 그 투자를 하는 동안 자기가 발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투자할 때 항상 에휴, 나는 그냥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나 해봐야지 라고 하면 계속 모른 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아실 겁니까?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만약 딱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시라. 이제 당장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다가 두려운 건 바다가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막 변동폭이 크고 그건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내가 배우면 절대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즐길 대상이 되는 거지. 나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방법을 달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겁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요. 그러면 좀 더 깊게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럼 깊게 가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모래성 쌓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재미있느냐? 제가 봤을 때 모래성 쌓는 사람들이 더 재밌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대신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학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축구 같은 거죠. 축구를 책으로 보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구를 어떻게 배워요? 친구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배우죠.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300만 원을 내가 최대 금액이라고 하면 처음에 한 50만 원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시행착오도 겪고 궁금한 것도 생기면 유튜브도 보고, 예를 들면 뭐 책도 찾아보고 뭐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발전해가는 과정 이거든요. 집에 앉아갖고 책 보는데 어떻게 축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시작을 먼저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에 투자를, 그 이유는? 그건 제가 전망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정책 등 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다, 부동산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 집값은 뭐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간 지점에 집값이 잡힐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뭐 일부 시장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런 현상의 원인은 그동안 그런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뭐 굳이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화여서 저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느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조건식이에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의지한 대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리고 그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꾸준하게 추진된다면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남 아파트가 빠진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 그것도 정책이랄 것 같고 또 없고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를 그냥 유예해줬다는 걸 이제 부과하겠다는 그거 한 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의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건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좋은 정책,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면 충분히 안정되고 쉽게 말해서 많이 올라간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그런 정책 때문에 이제 하락하고 그리고 내가 살 만한 가격대에 오고 내가 거주할 만한 집이면 그때 집을 사야겠죠. 계속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거주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 이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집값이 떨어지면 또 사기가 싫거든요. 오를 때는 막 사고 싶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사기 싫어요. 내가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난 더 싸게 사야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집 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에 가라는 아파트는 지금 못 사지만 내가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나의 저축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그거에 반비례 해서 집값이 안정되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맞춰지는 지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 집 마련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주식은 정말 앞으로 더 올라갈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스피 지수만 보면 최근에 5천에서 6천을 넘는데 18일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최고점을 6,300을 기록한 뒤로 이란 전쟁 때문에 거의 6천 초반까지 하락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6천 정도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전쟁만 끝나고 잘 마무리가 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유기도 하지만 실적이 계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아직도 낮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상법 개정을 출발로 한 구조개혁 그리고 정상화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만의 주식시장처럼만 돼도 지금의 주가에서 2배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대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만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그렇게 좋다? 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그런 할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할인 요소들이 지금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업들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고 경쟁력이 좋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잘 보세요. 반도체도 잘 만들죠. 자동차도 잘 만들죠. 조선도 잘하죠. 2차 전지도 잘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화장품도 잘 만들죠. 심지어 K-팝도 있죠.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보시면 미국이 뭐 조선을 잘 만듭니까? 아니면 뭐 반도체를 잘 만듭니까? 그죠? 대만은 반도체 하나 잘 만들고 그렇죠? 한국의 기업들의 그 본질만 보면 충분히 재평가되는 맘 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의 주체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는 건 단기로 보고 하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주식을 샀던 그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전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일종의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은 나갔다가
또 주가가 뭐 오를 것 같으면 들어오고 이런 어떤 뭐랄까 시세 추종을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일종의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이제 국민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국민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신뢰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금방 쓰려고 하는 그래서 당장 돈 벌어서 뭐 이거 뭐 노트북 사야지 이런 돈이 아니라 나의 퇴직연금으로 아니면 내가 정기 적금 대신으로 주식을 사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런 투자자들의 성향과 목적이 다 변하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을 팔고 사고 팔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일종의 가치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순환을 갖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변하니까 그 변한 투자자들이 또 새로운 시장의 성격을 만들고 그러면 시장이 또 그렇게 좋게 변하면 또 다른 성격의 일종의 장기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사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그런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사실 주식 투자의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돈의 양으로 나중에 수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투자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 같은 건데 주식 투자를 내가 적은 돈으로 시작해도 30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지만 주식 투자를 막 수십억씩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격차보다 주식의 투자의 격차가 오히려 적을 수 있어요. 내가 자산을 100억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막 7, 80억을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내가 자산이 1억이지만 그러면 1억과 100억의 차이는 100배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1억의 자산이 있지만 그중에서 2, 3천은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를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 가진 사람이 주식을 막 2, 30억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니까 자산의 격차보다 주식의 격차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장점이어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았던 나라는 중상층이 그래서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필요하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회가 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점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매수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죠. 이거는 되게 큰 믿음을 줄 겁니다. 모두가 나하고 한 방향을 보고 있구나. 이런 믿음. 그래서 투자 규모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변동성이 한국 주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동성과 하락 구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더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전 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주식을 피할 수 없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원래 주식을 피하면 안 되는 시대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 몰랐던 거죠.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투자 수단이었고 우리의 부를 늘리는 방법, 그 중에서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시장이 투기화돼 있고 일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 시장으로 잘못 인식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앞에만 바라보고 당장의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투자에서의 핵심 질문이거든요. 투자는 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 투자를 잘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투 막 섞어서 나눠주는 거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돈을 겁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도 아니죠. 도박이죠. 투자는 뭐냐면 미래 하는 거예요. 미래의 변화. 그러면 이 미래를 조금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잘 예측하기 위해서의 핵심은 뭐냐면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에 예상 도착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 도착 시간이 단기가 더 정확할까요? 장기가 더 정확할까요? 장기일수록 정확해요. 장거리일수록 정확하다고요. 왜냐하면 단거리는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장거리를 갈수록 그 변수들이 희석돼요.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최근에요 서여의도에서 동여의도 가는데 5분이면 가거든요. 예상 도착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런데 30분이 걸렸어. 벚꽃 축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거리를 갈 때. 그래서 내가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데 예측을 더 잘하려면 더 먼 곳을 바라보시다. 그러면 나의 중요한 질문은 뭐다? 난 지금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